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컨텐츠 수업으로 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40분씩 두 개의 영상 플러스 4, 5, 6반은 이제 창특 수업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잘라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다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써놨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컨텐츠 수업은 기존의 수업 형식하고 다르다 보니까 40분 정도씩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공지를 드리자면요. 자, 제가 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전을 끝으로 세계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 근현대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제 15페이지에서 흥선대원군부터 만나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인물 소개를 들어가게 되죠.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 이번에 저희 2학기부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구글 버전으로 이제 인물 소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링크는 이미 지지난주에 스쿨 투게더 메시지로 전교생 여러분들께 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링크 드렸고요. 아니면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 뭐 이 두 가지에서 더 편한 방식 어느 쪽으로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마저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냐? 자, 이번 컨텐츠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 수업을 해도 흥선대원군을 맡은 분들이 발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안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의 온라인 기간부터 쭉 이제 인물 소개를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반 진도에 따라서 언제 제가 어떤 인물까지 소개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컨텐츠 수업 기간 9월 6일부터 9월 10일 이 주간에 반드시 다 완성, 구글 프레젠테이션 인물 소개를 완성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반으로 치면 만약에 제가 뭐 10월 중순쯤 돼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는데 어느 반에서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진도가 늦어져가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원래 이제 수업 진도로는 뭐 김구 뭐 여기까지 나갈 거였는데 제가 그날 갑자기 이 정도까지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선생님 저 오늘 발표한 날인지 몰라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저랑 20분 정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좀 완성해라 링크 드리기도 했고 특히 오늘 확실하게 전체 공지로 컨텐츠 수업 주간에 다 완성해 두세요. 제가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뭐 신치와 맡은 분이 선생님 저 아직 완성 안 됐는데요 해서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직 빈칸이거나 그러면 전 이대로 그냥 채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 시간에 4반을 빼고 4반에 아직 발표 못한 5조를 빼놓고는 다 냉전 뉴스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 진행되는 날은 자 9월 13일에서 17일 주간에 첫 역사 시간에는 오늘 지금 이 컨텐츠 수간에 배웠던 컨텐츠 수업 주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하거나 한국사를 조금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 뉴스 활동에 대해서 다시 말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런 화금 수업이 들으셨으면 이제 금요일, 뭐 수목의 역사가 들었으면 목요일 이때 바로 이 뉴스를 할 겁니다. 뉴스를 조별로 발표를 해올 건데요. 4반은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했거든요. 진도가 제일 빠른 반이라서 그죠? 근데 4반에 5조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4반에서 이제 해보니까 역시 학교에서 하는 게 생생하고 좋은데
문제는 학교가 약간 안팎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뭐 앵커나 기자 역할을 맡은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본인의 마이크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반들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 수행 평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자, 이 뉴스도 여러분 보면은 제가 뭐 아까 뭘 그린 거냐면 이제 앵커가 이렇게 다음은 뭐 어떤 뉴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여기 이제 영상이 뜨고 영상이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이 시각 자료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각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각 자료는 파워포인트나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어떤 당시 사람들의 영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뉴스 대본 제가 이제 대본이 중요하다고 가장 강조를 드렸죠. 뭐 연기력 이런 거는 뭐 연극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대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본은 그날 저한테 바로 메일로 내셔야 되고요. 이 대본을 쓸 때 이 현재 시점이 아니라 현재 2021년의 시각으로서 예전 과거를 되돌아보는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라 이 당대를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의 시점으로 그 당시의 시점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돼서 1953년에 끝났는데요. 그러면 1950년 6.25가 터졌던 바로 이날 시작된 이날 예를 들면 뭐 옆나라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뉴스 보도가 6월 20일 6일쯤에는 늦어 나가겠죠. 그래서 뭐 1950년 6월 26일 뭐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시점에서 뉴스 대본을 쓴달지 아니면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 협상을 하든 지금 뭐지 공산주의 쪽이랑 우리 미국 쪽이랑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데 뭐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뭘 요구하면서 휴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자세하게 조망한달지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의 시점으로 생생하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의 일인 것처럼 대본을 써주셨으면은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인물 구성이 어떻게 될까? 앵커 이거 기본적으로 앵커 필요하겠죠? 뉴스 앵커 아나운서 그리고 뭐 기자는 종군 기자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현장 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가 현장에 대한 뭐 전문가 남북한에 대한 뭐 한 번 더 전문가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지나가는 행인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 행인 아니면 뭐 베트남 전쟁이면 뭐 베트공들 한국이 왜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었냐 꺼져라 뭐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대본을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입 그 인물의 입장에서 잘 공감을 하면서 써보시면 여러분들도 대본 쓸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뭐 6.25 전쟁 이런 거 발표할 때 그냥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뽑아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됨에 따라 한국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을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 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은 약속되어 있었으나 북이 서팔도선을 경계로 하여 뭐 이런 내용 이렇게 막 좀 혼자 줄줄 읽으면 뭔가 재미없기도 한데 무엇보다 뉴스 느낌이 안 들죠. 기자들도 항상 이제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대화 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무엇보다 여러분들만의 시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예를 들어서 1950년 이 6월 26일의 시점으로 어제 뭐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군 너무 저런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 뭐 뉴스라고 항상 중립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반도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사반에서 베트남 전쟁을 다루는 조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잘 드러냈는데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여러분 모두만의 논평, 앵커 코멘트, 앵커의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전망, 평가라든지 아무튼 생각이 꼭 그 뉴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지는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막 열심히 수업을 40분씩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자, 다시 지워놨습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데 저희가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소개는 다음 온라인 실시간 수업 때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 활동지 드린 거 가져오시고 옆에 이제 온라인 수업 들을 때 교과서 옆에 지참하시고 제가 이제 프린트에 써놨듯이 친구들이 소개하는 내용을 키워드 혹은 그림으로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흥선대원군 업적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한 그림으로 흥선대원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워낙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인물 소개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컨텐츠 기간에 한국사 첫 시간이 겹치게 되었네요. 자, 각설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19세기 중반 무렵 조선 사회는 안과 밖으로 위기를 맞았다. 자, 안으로는 세도 정치. 자, 여러분 세도 정치 기억나세요? 세도 정치가 뭘까요? 작년에 배우셨을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소수의 양반 가문이 모든 권력을 약간 장악한, 그래서 왕권이 약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소수 양반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본다면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특히 풍양조 씨, 이런 가문들이 왕비 가문, 그러니까 외가 친척, 그래서 외척 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 두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문이 모든 나라의 이 정책을 좌우하고, 자, 이렇게 소수가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뭔가 이 권력의 꼭대기로 갈 수 있고, 부정청탁 이런 것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매관매직, 이 관직을 사고파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 가고 싶은데 그 대학 자리도 막 사고 팔게 되고 막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의 나라가 되게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 경제적으로는 바로 삼정의 문란. 삼정문란 내가 아까 봤는데 삼정문란이 여기 삼정문란 미리 여기서 보면 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자, 여기 바로 있구나. 바보네.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삼정이 뭐냐면 세 가지의 석삼 세 가지의 이 정치가 문란하다라는 거 굉장히 어지럽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였냐면 작년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정, 군정, 환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정이란 말은 붙긴 했지만 이 세 가지는 특히 뭐냐면 이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나가지고 관리들이 온갖 방식으로 백성들을 탈탈 털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게 다 세 가지 다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단 환정이 있고요. 이 환정으로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결국에 이 농민들이 이 반란, 즉 봉기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임술 농민 봉기 혹은 진주 밀란이라고 불리우는 일이죠. 뭐 어떤 일이냐면 환정은 환곡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여러분 환곡 뭔지 배우셨죠? 이제 약간 추수가 끝나고 저장해 놓은 곡식이 약간 좀 떨어질 때쯤, 예를 들면 이제 봄이 되면 뭐 이게 뭐 그 모를 심긴 하지만 아직 모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쌀이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싹을 심긴 하는데 이제 겨울 내내 저장했던 이 쌀이 떨어져 가던 배고픈 봄철에 뭐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 시기에 저장한 식량이 바닥 나거나 뭐 아무튼 뭐 흉년이거나 먹을 게 없을 때 원래 이 정부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쌀을 빌려줍니다. 지금 빌려줄 테니까 너네 이제 쌀 추수하면 나중에 너네가 조금 여유 생기면 갚아라. 뭐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 세도 정치 이 시기에는 양반 관리들이 다 부정부패해가지고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쌀 저장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빌려주실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막 억지로 막 빌려가라고 하면서 억지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얘의 이자를 빌려준 쌀에 뭐 2배, 3배를 강요를 한달지 아니면 억지로 빌려줬는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다 뭐 못 먹는 쌀껍질이나 모래만 가득한달지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막 모래만 빌려줬는데 쌀로 빌려준 거에 막 3배, 4배를 내라. 뭐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런 게 환정의 문제였고요. 자, 군정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 군정. 조선시대 후반에는 군대를 가는 의무를 군역이라고 하는데 군역을 직접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게 됐어요. 돈인데 이 당시에는 돈이 우리처럼 지금 뭐 10,000원짜리 뭐 지폐 이런 게 아니라 군포라는 걸로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군포는 뭐 대략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집에 장롱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있죠? 이런 면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나 이제 입는 옷 같이 부드러운 그런 면은 아니고 약간 사람이 입기엔 좀 거칠거칠한데 아무튼 이런 포를 이런 포를 군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군포를 내는 거는 이제 군역 대상인 남자들 보통 16세에서 여러분 조선시대면 군대 갑니다.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16세에서 60세 남성들에게 이제 이 군포를 원래 받았어요. 뭐 여러분 이제 남자들만 세금 걷고 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군포를 짜는 건 보통 이 집의 여성들의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자가 있는 숫자대로 군포를 냈거든요. 집에 이제 16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이제 16세 이제 둘째 아들이고 뭐 23세의 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41세야. 이때 결혼 일찍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이거 어디 갔니? 61세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면 집안 남자가 4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서 군포를 몇 개씩 이렇게 막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어머니들이 허리가 휘었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밤새서 이제 이렇게, 배 짜고,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문제는 정부가 세금 걷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 아니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로 사망으로 호적에 처리를 안 해주고 이 사람도 군포네 이렇게 한달지 아니면 이제 16세에 장가를 갔어요. 옛날엔 결혼 일찍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가를 갔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였어. 그래서 남자 아기 낳았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이 한 달 돼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응가하는 이 아기한테 정부가 사내놈이네. 그러면 군포 내야지 하면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애기한테 또 이제 군포를 내게 한달지 이런 게 군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고 팔짝 뛰겠죠? 네, 이런 식의 삼정문란으로 민생이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자, 그럼 나라 안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럼 나라 밖은 어땠냐? 자, 이거는 이제 색깔이 다양하죠? 자, 나라 안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나라 밖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나라 밖이라고 뭔가 평온하지 않아요. 자, 서양 세력이 침략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세력이 무력은 이제 뭔지 아시죠? 파워, 물리적인 힘, 무력을 앞세워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대로 이래서 제가 세계사를 읽겠다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을 개항시켰다.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 가는데 그 사이에는 조선 지나칠 리가 없죠. 조선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통상. 성업적으로 통하자. 약간 무역하고 교류하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1863년. 자,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는, 한국 근현대사는 세계사나, 우리 작년에 배운 한국, 조선, 고려, 삼국시대 이렇게랑 다르게, 매년, 아주,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아주 급박하게 정세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연도는 이제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나이어린 고종이 즉위를 이때 했는데, 자, 흥선대원군이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누구냐? 자, 우리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이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지만, 자, 대원군, 일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라는 칭호는 국왕을 낳은 아버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 본명은 이항인데, 아들 고종이 나이 어린 중에 왕위에 오르자 흥선대원군이 대신 왕의 아버지로서 이런저런 거를 모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이 권력을 잡은 시기. 자, 권력을 잡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제목처럼 집권인 거죠. 권력을 잡을 집, 잡다.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시기 매우 어렵고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흥선대원군이 약간 닐일이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왕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친구들 불러서 잔치해 이러면서 맨날 놀고 이런 약간 배짱이 같은 분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행히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라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한 일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자, 왕권을 강화한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왕권 강화 왜 할까요? 본인이 왕의 아버지로서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당연히 왕실의 권위가 바로 서고 왕권이 강해야 마음대로 뭐 이런 하고자 하는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이 바로 이 세도정치 이 가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동김 씨와 푼양조 씨, 특히 이제 하나만 얘기하자면 안동김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그죠?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얘네들에 맞설 수 있는 약간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 뭔 색깔로 할까요? 네, 이거는 왕권 강화는 뭐 이런 색깔로 해볼게요. 비변사 세도 가문이 세도 가문이 장악한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자, 여러분 요거는 같은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로 외우실 게 아닌 거거든요. 자, 비변사가 뭐냐? 자, 비변사라는 거는 변두리 변자 대비할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지도 보면 또 허접한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변두리 있잖아요. 국경지대 아니면 이런 변두리 변경지대. 이런 게 항상 여기는 일본, 여기는 뭐 위에 사는 북방 유목민족, 이 항상 이제 침략해오는 이제 관문이잖아요. 여기를 항상 대비한다, 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죠. 임진왜란 이후에. 근데 이 비변사에서 그래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것들을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점차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이 비변사의 정원에 한 60에서 많을 때는 한 7, 80% 그러니까 정원의 거의 대부분이 다 당시 이제 이 비변사에 다니는 관리들의 리스트 비변사가 최고 정치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거의 다가 뭐 안동 김씨나 뭐 김땡땡 씨, 근데 김땡땡 씨인데 이 김씨가 특히 안동 김씨, 경주 김씨 아니야. 안동 김씨, 뭐냐면 푼양조 씨, 조 씨만 뭐 한 10명이야. 근데 이 조 씨가 알고 보면 다 푼양조 씨 집안이고 막 이렇습니다. 이 외에 뭐 다른 뭐 성씨들, 다른 가문들은 뭐 한 명, 많아봤자 2명씩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개혁적인 뜻을 가지고 비변사까지 승진을 했어도 이 비변사라는 국가 최고 기관이 다 안동김 씨나 푼양조 씨 세력으로 다 장악하고 얘네들끼리 다 장악하고 있으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게 되고 얘네들한테 줄을 잘 대야 내 앞날이 창창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비변사를 없앤 겁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 대신에 원래 있었던 게 의정부였어요. 의정부. 작년에 의정부 6조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의정부는 영의정, 가장 우두머리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이 이렇게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비변사에 밀려서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딱히 뭔가 힘이 없었는데 이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이제 의정부의 원래 이 힘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비변사 폐지. 그리고 대전회통이라는 법전. 우리 나라가 어지러지면 규칙부터 바로 세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이 통치 규범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서 보면 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권위를 높이면 당연히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많이 훼손됐었는데 그 경복궁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건 다시 세운답니다. 그래서 중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흥선대원군으로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겠죠.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인 원납전을 거뒀어요. 원납전은 원에서 낸다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강제성이 좀 생겨가지고 원망하면서 낸다 이렇게 좀 그런 비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강제성 기부금인 원납전을 걷고 그다음 화폐로 당백전을 발행했는데요. 당백전이 뭐냐면 위에 나오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상평통보라는 우리 조선시대 화폐 아시죠?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를 가진 돈으로 발행됐는데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가치밖에 없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무튼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백성들에게 너무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어요. 자, 이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 폐지, 대전회통 편찬, 경복궁 중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나라에 돈이 많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려 하였다. 그래서 민생 안정은 연두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양전 양반들이 숨기고 있는 땅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 저 땅은 저세금을 내게 하는 게 맞나? 땅을 측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전이라는 작업을 실시해서 전세, 땅으로 받는 세금, 땅전 같은 전이죠? 땅전자. 그래서 전세 수입을 늘리고 첫 번째 양전 실시. 그리고 두 번째 호포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포제를 통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양반은 군포 안 냈나요? 안 냈어요. 양반들. 아까 이 군포 기억나시죠? 양반들은 양반은 세금 같은 거 안 내. 군대 안 가. 이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양반을 부정하는 거다. 이러면서 세금을 안 내고 버팅겼는데 흥선대원군이 내라고 했습니다. 양반들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근데 일단 강행해요. 양반이 속으로 막 꿍시렁꿍시렁 엄청 했겠죠. 그러면서 군포를 냈습니다. 그래서 호포제란 말 자체가 여러분 호는 집집마다 가가호호란 말 있죠. 집집마다란 뜻이고요. 포는 바로 이 군포를 말해요. 군포. 자꾸 이렇게 돼. 군포. 그래서 집집마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상민 평민을 말해요. 신분차별 없이 이 세금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창제를 실시했다. 사창제가 뭐냐? 사창제도 지방의 군현, 마을에 공물대여기관인 사창을 설치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황곡과 달리 지방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래서 환곡제가 환정문란의 가장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드린
종이 활동지. 3. 흥선대원군의 집권에 문제 1번. 다음 중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거의 여러분 받은 활동지의 유일한 객관식. 다음 중 흥선대원군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은 체크 표시 한 거에 바로 답이죠. 3. 사창제를 실시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아이고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자, 그리고 특히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서원 철폐입니다. 자, 서원 대부분 없앴는데요. 서원이 어떤 데냐면 아까 제가 찾은 게 서원. 아하, 바보다. 자, 요런 데가 서원이거든요. 여러분 서원 되게 넓죠. 이게 건물만 뭐 하나 띡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넓은 땅이 다 서원인데요. 숙종 때부터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이러한 서원이 전국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남설 완전 남은 이제 약물 오남용 같이 이제 그 남인데요. 그래서 이 서원이 엄청 많이 세워졌는데, 자, 서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 자, 일단 서원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 뭐 율곡이, 뭐 송시열, 뭐 이런 유명한 유학자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제사를 양반들이 지내겠어요? 군대도 안 가려고 한 양반들이 제사상 차린다고 지네들이 사과 깎고 배 깎고 뭐 또 뭐죠, 고기 굽고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다 이런 거를 서원의 노비들이나 노비들로도 일손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서원 주변에 사는 이 백성들, 주변 동네 주민들 백성들을 부려먹는 거죠. 백성들이 저기 저 대감님 저희 지금 농사일이 급해가지고 막 그런데 매야 이러면 니놈이 지금 반상에 들려 여기고 나한테 감히 말대꾸를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냐, 저놈을 매어쳐라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 때문에 같은 서원이 있는 동네에 사는 백성들도 맨날 서원에 불려다가서 이제 뒤짝거리를 하게 돼서 불만이었고, 국가 입장에서는 서원에 있는 이 넓은 땅에 대해서 세금을 못 걷어요. 서원에 있는 이 땅들은 전부 다 면세지거든요. 그리고 서원에 노비들이 많은데, 노비들은 여러분 아시죠?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군대도 안 가. 노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노비 수가 너무 많아지면 국가로서는 일반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걷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돈이 안 걷죠. 서원이 많아질수록 국가가 세금을 못 걷어요. 그래서 너무 서원이 많아져서 백성들도 너무 불만이 많고 했기 때문에 서원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수많은 서원 중에 딱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강제 폐지. 이것도 양반들이 얼마나 어성치고 반대를 했을 텐데 흥선대원군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통치 체제를 잘 정비를 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은 되었는데 아주 새로운 걸 하지는 않았던 한계가 있다.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요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 자, 19세기 중엽. 계속 같은 시대예요. 19세기 중엽에 러시아가 조선을 접근을 해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리가 소련이라고 최근에 배운 그 나라 있죠. 제가 주도 몇 번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이 지금의 우리 여기 북한이랑도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때 조선은 남북한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러시아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이 러시아가 항상 따뜻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를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조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자, 그러자 양반 유생들이 프랑스는 특히 이제 천주교 카톨릭의 나라죠. 천주교 카톨릭인 거 아시죠, 여러분? 천주교가 영어로 카톨릭. 정확한 굳이 알맞은 맞춤법 표기로는 카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가톨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천주교 카톨릭 금지 요구가 거세어졌고, 흥선대원군 역시 프랑스인 신부와 많은 카톨릭 신자들을 처형했어요. 이것을 병인년도에 일어난 카톨릭 박해,
박해라고 해서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가 자기네 국적의 이 신부가 이 처형되고 프랑스의 이 국교 같은 이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처형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병인년도에 일어난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이 강화도를 통해서 조선에 침략해 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긴 했는데 이놈 프랑스군들 외교 장각의 도서와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가버렸어요. 특히 어떤 도서였냐면 외교 장각 이 의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애매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박사의 일생을 잠깐 볼게요. 깔끔하다. 아이코. 죽인다. 제가 아까 틀어놨는데. 관속으로 죽이는 깔끔함 칭따오. 아이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해온 외교장각 의궤 반환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의궤와 결혼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병선 박사님께서 외교장각 도서를 찾아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의궤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40분이 되어가서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